네, 안녕하십니까. 헌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촬영 일자는 지금 현재 5월 1일이고요. 오늘부터 저희 콘터스는 이제 연휴 기간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쉬고 그 쭉 연휴를 보내는 걸로 됐기 때문에 오늘은 촬영하는 배경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도 좀 쉬려고 했는데 그 어저께 좀 중요한 지표가 나와서 좀 긴급하게 좀 리뷰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좀 다르고 좀 그렇게 하는 양해를 좀 구하겠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GDP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이 GDP와 관련해서 그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GDP 발표가 있었죠. 그 GDP 발표를 보게 되면은 2022년도 이후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0.3이라고 하는, 그죠? 미국이 드디어 이제 역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관련해서 되게 말가 많았었고, 어저께 이것 때문에 장이 좀 급락하긴 했었습니다. 뭐 막판에 혹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이 GDP가 마이너스로 간 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GDP가 급격히 내려갔을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그 메인 원인은 뭐냐면 이건데, 그 수입이 갑자기 41.3%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시장에서 얘기하는 메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기업들이 좀 싼 가격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 가격에 수입을 미리 땡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재기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이런 뉴스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뉴스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입이 갑자기 41%나 급증을 해서, 사실 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미국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은 무역하면 적자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GDP가 감소되었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사실상 그 이 GDP가 갑자기 마이너스 가게 된 원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소비자의 지출 증가,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소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GDP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 지출 증가는 1.8% 수준에 그쳤어요. 이것도 GDP 마이너스 가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은 201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소비자 지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인데 지금 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좀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GDP의 부정 요인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GDP의 플러스 요인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였습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 이게 갑자기 21%나 증가했습니다. 21%나. 갑자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확 늘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도 관세 때문인데, 관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원자재 가격도 그럼 오를 거 아닙니까?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뭐 알루미늄, 철강 가격 오르겠죠. 그래서 그 관세가 부과되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투자를 할 때 비싸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다 투자를 땡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원자재가 좀 쌀 때 미리 좀 땡겨서 투자를 한 인원들이, 그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갑자기 서비스 시장이 1% 급증을 했죠. 이것 때문에 GDP가 그나마 좀 덜 꺾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다 관세 때문에 생긴 일시적 요인이다. 보시면 기사 설명에 나와 있죠. 민간 투자는 설비가 크게 늘었다. 근데 이것은 관세 시행에 앞서서 기업들이 설비를 늘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지출도 줄어든 걸 확인했어요. 사실 이제 도찌, 그 일론 머스크가 도찌라고 해서 그 정부 지출 줄이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인지 모르겠으나 정부 지출도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소비 지출과 민간 투자를 합친 실질 민간의 최종 판매는 약 3.0%로 집계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수입이 되는 것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 GDP에 마이너스가 많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GDP는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GDP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의견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가지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GDP가 안 좋을 건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재기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고, 그죠?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기업들이 사재기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 갈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GDP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갈수록 나빠져서 계속 침체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냉정한 분석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이 수입과 설비 투자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수입이 관세로 는 사재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관세로 는 사재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거는 일시적 요인이 맞죠. 그리고 설비 투자 역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일시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GDP를 깎아먹었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GDP가 옛날에 미국이 선장했던 수준 한 2%대 선장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사실상 시장의 컨센서스긴 하고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분기 GDP는 약간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사실 지금 시장의 정설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시장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그 부제에 달았던 내용이었죠. 시장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 보인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간과하는 원고가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지금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GDP 얘기하느라고 물가 관련된 얘기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사실 PC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긴 하죠. 근데 PC가 떨어진 건 사실상 왜 그러냐면은 제가 봤을 땐 PC가 기본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이 사재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재고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재고가 갑자기 재고가 확 늘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고요. 그죠?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PC가 지금 줄어든 게 지금 보이긴 하는데, 근데 GDP 물가지수 이건 높았어요. 그죠? 이건 보통 왜 생기냐면은 사실상 이게 이제 사실 실제로 소비가 일어났을 때 생기는 그 이 소비자의 판매 가격이 증가하는 폭과 이 GDP 자체에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오르는 물가지수 다르거든요. 근데 이 GDP 물가에서 오르고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PC 하락이 오히려 일시적인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세가 부과돼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여기서 이제는 사재기나 재고 감소, 재고 부양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요인이 사라지고 물가가 실제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진짜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70년대 이때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였거든요. 이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가가 한번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들고 반등하는 케이스.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거를 근데 시장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어저께 발표된 지표 중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 ADP가 있었어요. ADP 고용지표. 근데 사람들이 고용지표는 하나도 보지 않더라고요. GDP랑 물가만 보느라고 GDP를 보지 않았는데 보시면 ADP가 사실 그 이게 많이 틀린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는 우리가 해봐야 되죠. 예측치가 144K였는데 62K 나왔어요. 고용이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이 ADP에서 그 코멘트 하시는 그 분인데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Unease is the word of the day. 무슨 말이죠?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불확실성이다.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기업들이 지금 uncertainty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고용하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자체가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멘트를 남겼어요. 사실 진짜 고용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다고 했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고용이 줄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아니다, 바로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되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9시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이때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GDP의 대부분은 뭐냐? 소비자의 지출입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비가 꺾이면 사실 답이 없어요. 다른 요인들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GDP가 내려갑니다. 근데 소비자가 소비를 어떻게 하죠? 소비자가 일단 일을 해야죠. 일단 취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용이 꺾인다. 그래 버리면은 이건 진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ADP에선 이미 어느 정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곧 진짜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지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뷰는 여전히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시황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이 지금 반등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관세 때문에 폭락한 다음에 한번 반등 줘서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거를 뚫고 더 올라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이미 닷컴 버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기록한 적이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전고점 때죠. 전고점 때가 닷컴 버블 수준 밸류에이션이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 수준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여기서 밸류에이션 여기서 더 올라간다 뜻입니다. 즉 닷컴 버블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 한다 뜻이에요. 그게 과연 확률이 높을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은 매우 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전고점 부분까지 도달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서 그게 유지되는 게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의 시각이고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건 확률이 희박해 보인다. 그래서 상단이 6천 초반대까지 오면은 그때부터는 슬슬 우리가 포지션을 정리할 시점이다 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게 단기간 거래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은 S&P가 정고점 그 부분까지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슬슬 분할 매도를 해서 정리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한 2, 3년 동안 들고 가면서 이 정고점 뚫고 계속 올라가기 기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해졌다. 그러니까 좀 다른 나라들,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들 있죠. 다른 나라들은 밸류가 낮으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다. 이게 제 뷰인데 이 뷰는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시각을 좀 유지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블랙스완 헤지펀드 장시자도 저랑 의견이 같습니다. 사실 그 제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은 저는 블랙 먼데이 때 하루 만에 1,000만 원으로 9억을 번 스토리로 저는 되게 유명하죠. 자, 그때 그 전략이 사실 블랙스완 헤지 전략이거든요. 블랙스완에 대해서 헤지를 걸어서 풋옵션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돈을 번 전략이었었는데 이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미증시가 80%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저보다 좀 더 극단적인 하신데요. 근데 이분도 사실상 뭘 말씀하시냐? 거품이 터지면서 올 거다. 이분도 똑같이 밸류에이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높은 건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의 침체가 온다 하게 되면은 어닝이 꺾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겠죠. 같은 가격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이분 말씀처럼 80% 폭락하는 것도 뭐 침체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실제로 옛날에 저랑 비슷하게 그 코로나 때나 아니면 그냥 그런 금융위기 때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본 풋옵션 트레이더로서 이분도 저랑 지금 비슷한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오늘은 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표님 지금 그 미국 주식 버블이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이 버블 붕괴의 트리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사실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리거를 알 수가 없죠. 언제 그게 터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스완 해치 전략은 항상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옛날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때 돈 벌었을 때도 사실 저는 이 풋옵션을 계속 꾸준히 깔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블랙스완 해치를 깔아놓는 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꾸준하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블랙스완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 버블은 한 번 정리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밸류에이션 버블이 정리된다고 하는 것이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AI가 진짜 세상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어닝이 진짜 급격히 늘어나서 그죠? 미국 기업이 갑자기 어닝이 한 두 배씩 늘어가지고 갑자기 돈 엄청 잘 벌어서 밸류에이션 전환을 시키거나 혹은 이제 여기서 침체가 와서 한번 밸류에이션 쫙 올라가서 한번 버블 쫙 꺼지고 한번 리셋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지만이 이 사이클이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봤었을 때는 블랙선 해지를 걸어놓으시는 게 너무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블랙 먼데이 때 9억 번 스토리 이거 보고 이제 블랙선 해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여기 콘테스트 들어오시면 여기 이 VIP라고 하는 여기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사실 그걸 제가 당연히 공짜로 해드리고 싶지만 공짜로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VIP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이번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VIP 프로그램은 지금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5월 15일 정도까지는 현재 가격 유지할 거지만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여기 미리 오셔서 신청하시면 후회 없을 테니까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